자, OPMP 회로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 지금 이게 바로 이제 문제에 있는 회로예요. 자, 이 문제에서 이 회로에서 V0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OPMP인데 이 OPMP를 여기 등가 회로로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이제 썼어요. 그대로 쓰면서 지금 이 세모는 등가 회로가 아니라 OPMP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호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지우고 요거들만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부분을 또 여기에다가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제 이런 회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PMP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이 OPMP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들이 지금 이걸 제외한 나머지 회로가 지금 이제 나머지 회로들이 이런 것들이 나머지 회로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 회로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로를 풀을 때, OPMP 회로를 풀을 때 노드 해석법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드 해석법. 그래서 이제 노드 해석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이 회로에서 노드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여기 노드 하나 있고, 여기에 노드가 하나가 있고, 자, 여기에도 노드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노드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드는 이미 전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노드도 이미 전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전압이 주어지지 않은 곳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개 노드에다가 KCL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노드에다 KCL을 적용을 해봅시다. 이미 이 화살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설정된 전류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고 이걸 반대로 하고 다 반대로 하건 어떻게 하건 결과는 똑같아요. 결국은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이 두 개 나가는 전류의 합하고 같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쓰기만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 여기 들어오는 전류 이퀄 나가는 전류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쓰기만 하면은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노드 1이라고 그랬습니다. 1. 여기에다가 지금 들어오는 전류를 씁시다. 자, 들어오는 전류는 이거를 V1, 여기 전압을 V1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VS니까 요 사이 전압은 VS-V1이고, 그거를 10kΩ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되죠. 자, 그게 바로 들어오는 전류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나가는 전류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요 전류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0V, 여기는 V1V. 자, 그러니까 V1-0. 다시 얘기하면 V1이 여기 요 사이 전압이죠. V1을 RI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RI가 2메가옴. 자, 그러니까 V1을 2메가옴으로 나눈 것이 바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이걸 여기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전류. 자, 이렇게 가는 전류도 보니까 여기가 V1, 그 다음에 이게 V0. 그러니까 여기 전압은 V1-V0가 되고,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니까 저항이 20kΩ입니다. 20kΩ로 나눠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되죠. 그래서 그 전류를 지금 여기에다가 그대로 썼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노드,
첫 번째 노드에 KCL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자, 이거만 이제 정리를 하고 정리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KCL을 적용한 결과하고 해서 이거하고 여기다 KCL 적용한 결과가 수식으로 나오게 되면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죠. V1과 V0가 미지수인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자, 먼저 여기에 KCL 적용한 방정식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까지 지금 구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먼저 여기에다가 KCL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KCL 적용해 보자. 자,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전류 이퀄 나가는 전류, 이거를 이퀘이션으로 씁시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 아까 구해놨습니다. 이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구한 뒤에 여기 저항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을 때의 전압은 V1 마이너스 V0였고 그걸 저항 20kΩ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바로 여기 흐르는 전류죠. 이 전류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적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 나가는 전류를 구해봅시다.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이렇게 전압을 50오음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때의 전압은 이게 V0, 여기는 AVD. 자, 그러니까 V0 마이너스 AVD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VD만 우리가 V1이나 V0를 가지고 만들어 주게 되면 되겠죠. 네. 자, 이거 이렇게 한 거를 50오음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예요.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썼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이퀘이션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이퀘이션은 V1하고 V0에 관련된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여기는 VD가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VD 미지수가 3개인 것처럼 돼버리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이퀘이션이 있어야 돼서 이 2개 이퀘이션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VD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VD를 봤더니 원래 이걸 플러스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서의 전압을 VD라고 했네요. 이 VD의 A배가 바로 여기 전압이 된다는 뜻이죠. 자, 요거 우리 이미 했습니다. 여기 이게 V1이에요. 자, 이걸 플러스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했을 때의 전압이 이게 V1이에요. VD는 V1하고 부호가 반대일 뿐이네요. 크기는 똑같고 부호만 반대. 그러니까 VD는 마이너스 V1입니다. 자, VD가 마이너스 V1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앞에서 했었던 3개 이퀘이션, 그 3개 이퀘이션으로부터 자, VD, 여기 VD가 마이너스 V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V1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퀘이션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이퀘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이퀘이션 2개로부터 V1하고 V0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식을 조금 정리하는 겁니다. 수식을 정리만 하자.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20K를 곱합시다. 20K라는 거는 2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요거죠. 이거를 양변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VS, 그다음 여기 V1 있죠. V1, 이 V1을 이제 이쪽으로 또 옮겨주고요. 그럼 V1, V0. 자, 왼쪽은 VS에 관한 것만 남고 방금 전에 이제 했습니다. 여기 20000을 곱해줘서 지금 이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곱해준 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겼더니 이거하고 이거 옮긴 거를 하니까 301V1 됐고, 여기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V0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쓸데없이 막 이 단위가 커졌죠. 자, 그렇게 돼서 이게 301이네요. 301인데 양변을 100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여기 2 되고 여기가 3.01이 되고 여기가 이제 1이 되죠. 이 3.01인데 3.01을 그냥 3으로 쓴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여기는 이제 100으로 나눠 보면 1.00입니다. 이거는 3.01이고. 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이라서 영향을 거의 안 미쳐요. 이게 0.01은. 그래서 approximation 해서 3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V1이 3분의 2 VS 플러스 V0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수식. 자, 이거 지금 여기에서 이게 구해졌거든요. A를 바꿔놨어요. A를 20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VD를 마이너스 V1으로 바꿔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 20K를 곱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만을 이렇게 2만을 양변에 곱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V1 마이너스 V0가 되고 또 여기는 2만 해서 또 어떤 값이 나오면은 아까 우리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왼쪽에 V1, V0에 관한 걸 모으고 오른쪽에는 그 나머지 상수들을 다 이렇게 모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V1 마이너스 V0 이퀄 400에 V0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V1 이렇게 이제 구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또 여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V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V1 아까 우리 여기 있었던 거 제가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여기 있던 거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대입해주고 이것도 대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식이 나왔냐면은 0 이퀄 2600만 660 66만 7067 V0 그 다음에 5333만 3333 VS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이거 다 계산 그냥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계산한 결과 그냥 이렇게 다 써줬어요. 지금 3분의 2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값들이 있는데 여기 400 그 다음에 여기는 100만 천만 여기는 4억 이렇게 됐네요. 3분의 2 3분의 2 자, 이거는 요런 값들에 비해서 너무 작은 값이에요. 너무 작은 값이라서 이거는 그냥 0으로 하더라도 전혀 여기 요거를 0 여기를 0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0으로 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가 합쳐져서 지금 요거가 된 거고 지금 이거 계산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 VS하고 V0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분모, 그 다음에 여기 분자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VS분의 V0가 2600만 그 다음에 5300만 뭐인데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9999699 뭐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뭔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네요. 거의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VS가 만약에 2V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V0를 구해보면은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2V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3.9999398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도 아까 이렇게 실제로는 요게 마이너스 2에 거의 가깝고, 자, 이것도 보니까 마이너스 4V에 거의 가깝죠. 이
계산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계산 오차는 없어요. 여기 지금 물론 계산 오차 요 뒤에를 안 썼기 때문에 계산 오차가 있긴 한데, 이 계산 오차 이거 물론 요 뒤에 뭔가 더 붙어요. 이렇게 더 붙긴 하지만 마이너스 3.999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3.9999393V다 어떤 전압이 있는데 그걸 재봤더니 마이너스 3.9999393V, 또 어떤 전압을 재봤더니 마이너스 4V 이래요. 그러면은 자, 전압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전압이 하나 나왔고 어떤 거는 요 전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 전압이 서로 다르다, 서로 같다. 이거 서로 다르다라고 물론 모든 전압은 엄밀하게 보면 같은 전압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전압이죠. 요 두 개가. 뭐 마이너스 4V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마이너스 4V가 필요한 그런 회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9999398V를 주더라도 효과는 이걸 줬을 때 하고 이걸 줬을 때의 효과가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효과를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3.999 뭐 이렇게 아니라 마이너스 4라고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999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 이 V1도 한번 구해봤어요. 이게 구해지면은 여기 전압이 구해지면 V1도 자동적으로 구해지죠. V1. 자, 우리 1번 수식에서 이렇게 이제 V1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20.0666 뭐 마이크로볼트에 마이크로볼트.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요게 이렇다는 얘기는 0.00 이렇게 하면 1밀리볼트이고 그다음에 0하고 그다음에 0, 2, 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0066667V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0.00020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0V라고 하더라도 뭐 이거 대신에 0V, 자, 이런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0V 딱 해주더라도 효과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0V네요. 이거 알고 봤더니 여기가 거의 0V, 여기는 거의 4V, 여기가 2V일 때, 여기가 2V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V.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사이는 0V.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자, 이렇게 나온 거는 그냥 우리가 이 이그젬플을 이제 이렇게 이 이그젬플을 풀어본 이유가, 이 이그젬플이 책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OP앰프 회로를 등가 회로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막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더니 여기 전압도 나오고 여기 전압도 나왔는데 여기 전압이 거의 0V더라. 여기 전압이 거의 마이너스 4V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정확한 값을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거의 이런 값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OP앰프 이그젬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이그젬플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OP앰프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푸른 이 OP앰프 모델은 아주 전형적인 OP앰프거든요. 전형적인 OP앰프. 자, 요 값이 굉장히 크고 이 값이 굉장히 크고 이 값은 굉장히 작고 뭐 이런 거 OP앰프라고 그랬는데, 이 값이 굉장히 크고 이 값은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이 값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가 0V가 됐다. 이건 다른 OP앰프를 쓰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비슷한 결과. 그러니까 대부분의 OP앰프들은 이게 여기 전압이 0V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로부터 알 수 있다. 이 이그젬플에서 이게 만약에 A가 조금 더 커지고 이게 조금 더 작아지고 이게 조금 더 커지고 이러더라도 여기 0V 그대로고 여기서 조금씩 2메가에서 조금씩 크고 작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20만에서 이게 크고 작고 50V에서 조금씩 크고 작고 하더라도 여기 0V 그대로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거의 0V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OP앰프 문제를 풀어봤더니 지금 방금 전에 풀어봤더니 여기 OP앰프 이게 입력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비반전 증폭, 비반전 입력, 여기가 반전 입력 단자예요. 이 단자 사이가 0V가 된다 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거의 프랙티컬리 제로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처럼 이 OP앰프 회로가 있을 때 이렇게 OP앰프 회로를 풀기 위해서 등가 회로를 사용해가지고 OP앰프 회로를 푸는 거는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이 이그젬플에서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풀어요. 이 문제 똑같은 문제를 아주 그냥 쉽게 풀어버릴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소수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어떤 간단한 방법을 쓰더라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풀었을 때는 답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풀어보면은 이게 -2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V0가 요 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방법으로 하게 되면 -4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값 그냥 나와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풀어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V1도 풀어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푸는 방법으로 풀어보면 그냥 0이에요. 0. 네. 자, 요 I 커런트도 지금 굉장히 작은 값인데 우리가 푸는 방법으로 풀면 0입니다. 0. 네. 이렇게 푸나 우리가 간략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배운 방법으로 푸르나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바로 이제 이 OP앰프 회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거를 지금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를 보겠습니다. 이거 이미 얘기를 했던 건데요. 요 A 개방, 오픈 루프, 이득 이 무한대입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서는 자, 입력장이 이게 무한대입니다. 아까 우리 2메가오hm 그랬었는데 굉장히 큰 값이다. 무한대이다. 이건 아까 55ohm인가 이랬었어요. 이그젬플에서. 근데 이거는 0이다. 이런 거죠. 네. 자, 우리 아까 이제 했었는데 이게 무한대다. 무한대는 여기 오픈이다는 얘기였죠. 오픈이면은 여기로 전류가 못 흐르죠. 여기로 전류가 못 흘러요. 그러니까 1이 못 흘러옵니다. 1이 흘러나가지도 않아요. 여기도 흘러 들어오지도 않고 흘러나가지도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지도 않고 흘러 나오지도 않는다. 흘러 들어가지도 않고 흘러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OP앰프는 입력 단자, 반전 입력이든지 비반전 입력 단자이든 관계없이 여기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도 않고 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그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제 잘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네. 자,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이상적인 연산 증폭이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또 이제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제로이다. 흘러 나오는 전류도 제로이다.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도 제로이다. 흘러 나오는 전류도 제로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 전압이 0V입니다. 요 사이 전압이 0V. 네. 이거는 아까 우리 이그젬플에서 했었던 거예요. 자, 요 사이 전압은 0V이다. 그 다음에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흘러 나오는 전류 없다.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요 두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OP앰프 문제를 다 풀을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고 해도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 그다음에 요 사이 전압이 0이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이제 아주 심플리파이된 방법으로 OPMP 회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 또 계속 몇 번을 지금 얘기하네요. 자, 이게 I1, I2는 제로이다. 입력 단자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VD, V2 V1이 0이다. 이건 뭐 V1 V2도 마찬가지. V2 V1도 마찬가지. 이거 다 제로이다. 그런 거죠. 예.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정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거는 실전 문제 5.1입니다. 이 실전 문제 5.1은 책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풀었어요. 우리는 예제만 풀어본 거입니다. 어쨌든 실전 문제 5.1하고 똑같은 회로를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기 플러스 노드 해석법을 써서 이제 이 OPMP 회로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이네요. 이 문제,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런 회로가 있을 때 한번 여기 전압도 구해보고 뭐 그다음에 이런 전류도 구해보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여기서 봤더니 노드 해석법을 써야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전류가 없다, 여기 전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노드가 또 어디 있나 한번 또 찾아봅시다. 여기에 노드가 하나 있는데 이 노드에 대해서 KCL을 해야 될 필요는 없네요. 왜냐하면 VS 이미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노드가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KCL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KCL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CL을 적용을 해봅시다. KCL을 적용해보자. KCL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요 노드에다가 KCL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미 여기 전류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전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는 여기하고 여기만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전류 플러스 여기 전류는 제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전류 이퀄 요거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뭘 해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바로 요 전류하고 같다라고 한번 그 이퀘이션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전류는 뭐냐면 여기가 V1이라고 그랬으니까 V1을 5로 나눈 거네요. 자, V1을 5kΩ으로 나눈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전류죠. 요 전류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건 이거였고, 자, 이 전류, 요 전류를 해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 뭐하고 같으냐? 이 전류다. 요 전류는 봤더니 여기네요. 여기 요거 우리 V0라고 합시다. V0. 여기가 V0다. 네. V0 마이너스 V1이네요. V0 마이너스 V1이 40K로 나누어진 거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여기를 V1이라고 했거든요. V1이라고 했는데 이 V1이 요 사이 전위차가 제로라고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썼던 한 가지 사실이 여기 전류가 제로라는 건 이미 여기다 KCL 적용할 때 한번 사용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특성은 뭐냐면 요 사이 전압이 0V다라는 거예요. 자, 요 사이 전압이 0V라는 얘기는 요 전압하고 요 전압이 같다는 얘기죠.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전압을 쭉 가서 봤더니 VS네요, 이게. 그러니까 V1이라고 썼는데 VS는 주어진 값입니다. VS는 주어진 값. 이게 알고 봤더니 V1이 VS네요. 이게 V1이 VS다. 요거 V1이 VS예요. 이거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VS로. 여기도
vs 여기도 vs 이렇게 바꿔버리자. vs는 주어진 값입니다. vs가 뭐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대로 둡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봤더니 요거만 잘 정리하면은 v0가 나와버리네요. 답이. 아주 정말 간단하네요. 자, 여기다가 한번 양변에다가 40K를 곱해봅시다. 40K 양변에 40K를 곱해보면은 여기가 8 vs 네, 그렇죠. 는 v0 마이너스 vs가 되고 이게 그러면 8 vs 플러스 vs 이퀄 v0가 됐네요. 그러니까 v0는 9 vs네요. 답 벌써 나왔습니다. 이게 끝. 2번. 정말 간단하게 답이 풀어져 버렸죠. 자, 방금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등가 회로로 만들어 가지고 막 어떻게 풀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해보니까 그냥 v0가 9vs라고 답이 딱 나왔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건 다 풀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i0도 만약에 i0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i0는 어떻게 되느냐? 자, i0는 보니까 여기다가 KCL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전류가 바로 요 전류와 같아네요. 이 두 개를 더한 거가 이게 i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V0 9VS네요. V0에서 V1을 뺀 걸 40으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이 V1이 바로 VS였어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9VS. 자, 그러니까 이거 써봅시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두 줄로 해놓은 요 전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 플러스 요렇게 흐르는 전류, 요렇게 흐르는 전류,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V0 마이너스 V1을 40K로 나눈 건데 V0가 9VS이고 그 다음에 V1이 VS였으니까 요거를 40K로 나눈 거. 그러니까 8VS를 40K로 나눈 거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네. V0를 20K로 나눈 거네요. V0를 20K로 나눈 거. 자, V0가 9VS니까 9VS를 20K로 나눈 거. 자, 그러니까 이 I0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를 더한 거 40K분의 8VS 플러스 20K분의 9VS 이렇게 되네요. 답은 이겁니다. VS만 주어지면은 V0도 우리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VS만 주어지게 되면은 요 I0도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게 답이 풀렸어요. 답이 구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VS분의 V0 VS분의 V0 방금 우리 구해진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VS 양변을 VS로 나눠 볼까요? 그러면 V0 마이너스 VS가 9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9. 네. 자, VS가 1V일 때 V0가 얼마고 I0가 얼마인지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똑같이. 자, VS가 1V일 때 여기서 VS가 1V이다. 그러면은 V0는 9V가 되네요. 9V. 자, 여기서 이제 또 I0는 어떻게 되느냐? 네. 8 40K 더하기
20K 9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40K분의 8 플러스 18 해서 40K분의 26 암페어가 됐습니다. 답이 I0가. 네. V0, 자 I0 답 다 구했습니다. 26 이거가 이제 26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값입니다. 이거. 네, 이게 0.65 밀리암페어이네요. 0.65 이게 0.65다. 0.65 밀리암페어, 0.65 밀리암페어는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요거 암페네요. 물론 이제 이거를 지워야죠. 여기 점 이걸 지워서 네, 이렇게 0.00065 암페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